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을 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지형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건데 가늠해 볼 만한 단서는 한 장관의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 위기는 몸살일 때 온다입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발언과 연결을 해서 한 장관이 과연 어떤 혁신의 칼을 휘두를까요? 일단 주목되는 건 친윤 중진의 물갈이 폭입니다. 동아일보 4면 보겠습니다. 여의도 문법 모른다는 한동훈, 친윤 중진 물갈이 폭 긴장입니다. 폭에 지금 초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치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이 중진과 지금 뭐 접점이 없다 이런 평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뭐 인효인 혁신이가 겨눴던 영남 중진, 친윤 진영으로 다시 이 시선, 칼날이 향할 가능성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없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뭐 예. 해석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측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 주셨듯이 여의도 300명만 공유하는 문법을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혁신의 카드로 뭐 김건희 특검법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야당이 공세하는 프레임에 휘둘릴 거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 내의 혁신을 어떤 식으로 이끌 것이냐 이 부분에 더 지금 초점을 맞추고 한 장관이 움직일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했었던 영남과 또 친윤 인사들의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그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어제 뭐 공지가 잘못 나갔다고 하긴 했지만 인요한 공관위원장 이게 같이 그 인사 문구로 막 나가기도 했었어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잘못된 문구다라면서 강하게 이제 항의를 하는 일이 실제 기술적으로 잘못됐던 거죠? 예, 문자 알림 자체가 예. 이제 기술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이제 인요한 위원장의 이런 강한 혁신 드라이브를 한 장관이 조금 받아 안기 위한 뭐 물밑 작업 내지는 이제 뭐 공감대가 조금 형성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뭐 심심치 않게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뭐 한 장관이 지금 뭐 친윤계 인사들 두루 만나고 그 장관 임명 직전에 장제원 의원까지도 만났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예 교감이 없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지금 장제원 의원도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고 다른 이제 친윤계 인사들의 연쇄 불출마 움직임을 형성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마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일단 친윤의 핵심으로 꼽혔던 이 김기현 전 대표도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 내용도 들어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지명됐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잘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 출마 생각하고 계신지 알겠습니다. 대표님 페이스북으로 사퇴하셨는데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천 말씀드리기에 있었던 앞으로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시는지. 조언 같은 혹시 하실 수 있으시면 당이 면모를 일심해서 국민에게 더 새롭게 다가갈 것으로 믿습니다. 저 자맹이 길어지시는 이유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서요. 저는 자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말을 아끼는 모습이고 지금 관심이 일단 이 비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입니다. 이 비대위원 평균 연령대가 상당히 젊어질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 그럴 걸로 보이죠? 예, 제 생각에도 연령대는 확실히 낮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연령대 뭐 꼭 물리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면 뭐 3선, 재선, 뭐 4선 이런 분들이 안배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탈피하는 아마 비대위원 인선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할 때 같이 그 절차를 밟아서 비대위원까지도 동시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 과정이 지금 빠져 있어요. 26일 날 하는 것은 전국위원회 비대위원장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임명된 비대위원장이 다시 상임전국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비대위원을 추천해서 거기서 의결을 받아 임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소집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시간을 두고 비대위원 인선을 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본다면은 기존에 뭐 안배하는 식의 선수 안배라든지 당내 인사들
중에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아닌 걸로 저도 추측을 합니다. 공건위 문제도 잠깐 볼게요. 사실 이제 공건위 구성 매우 중요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관위원장 그리고 공관위원회 특정 의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은 배제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예. 친윤이나 중진 그룹들의 물갈이 상당폭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지 않는다면 뭐 아예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건 필요 조건이라고 봐요. 충분 조건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제 공관위원장하고 이제 그 호흡을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을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워낙 지금 이제 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좀 있잖아요.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겉모양을 비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속에서 물 밑에서 어떻게 조율을 안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도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그 주저앉히는 것 이런 것들 이미 김장연대라는 게 해체가 됐기 때문에 김기현, 장제원 연대라는 게 전 윤 대통령의 뜻이 그럴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결국은. 전 그래서 이게 윤 대통령도 지금 이 상태에서 친윤이나 중진이 계속 있다면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할 거라는 걸 알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저는 공관위원장하고 잘 논의해서 친윤이나 중진 그룹에 대한 기득권 포기 이런 방향은 잘 이뤄낼 거예요, 아마. 전 그 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양지로 자꾸 출마하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제어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고 그분들 무조건 출마하지 말라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무리 없이 유권자들이 보기에 역시 한동훈이구나. 한동훈이가 들어오니까 달라지는구나라는 인식을 어떻게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상당히 관심인데 어제 한동훈 전 장관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전 대표 만날 거냐. 그러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만날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물밑 접촉 이루어질지 만날 가능성. 근데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뭐 화합을 위한 스탠스를 취한 적이 없거든요. 27일로 날짜도 못 박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뭘 열고 당에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뭘 밝혔나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가만히 있을 텐데 나 나가는 거 두려움 네가 다가와라. 이거는 사실 정치인이 할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그냥 고정이라면 결국은 내가 흠집 내는 거 무서워서 네가 굽히고 들어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이제 원래 이 지지층들에게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지 않은 접촉 이거는 가치와 신념을 통한 화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위한 그냥 뭐 야합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촉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실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 한 장관의 등판에 축하한다,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실제 속마음은 어떨지 이 대표 발언 듣습니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직 수락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축하한다,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뭐 기자들의 개인적 감정일 수는 있지만은 취재진들이 이 대표의 표정이 다소 밝아 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실제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뭐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울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표정 좋게 할 수는 있는데 기존에 이제 기자들이 질의할 때보다 다소 표정이 더 밝아서 더 밝았다. 의중이 담겨 있다.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 대부분 지도부 의원들이 얘기하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이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도 간접적인 언어로 저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신경이 조금 복잡한데요. 물론 겉으로는 이제 총선의 정권 18론이 딱 먹히기 좋게끔 한 장관이 나서준 거다 이렇게 하면서 공세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역동성이 강하고 젊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구사할 것인데 반면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계속 재판을 주 3회 이상 나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데다가 뭐 나이도 훨씬 더 많고 올드한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주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장관으로부터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장관을 향한 공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만 봐도 이게 어제 저녁이었죠. 양이원영 의원 페이스북 보면은 한 장관 이제 일가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 외제차 구입비 아끼려고 위장 전입한 부인에다가 딸은 입시 비리를 위해 표절한 논문을 저작권 문제로 삭제당한 장본인이다. 이런 취지로 지난번 이제 장관 청문회에 거론됐던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의혹들을 네.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때 마저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이제 여겨지는지 이제 그런 식의 한 장관을 향한 공세를 조금 더 가열차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공격 앞으로도 이어질 분위기인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젠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과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해당 조사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달 초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조사 보겠습니다. 오차 범위 내고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이 이제 본격 등판을 한 이후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없으니까요. 일단 총선 결과가 향후 대선으로도 연결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총선을 잘 치러야 한동훈 장관의 이 정치적인 생명도 계속 이어질 걸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 조사 결과만 봐도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잠재력을 알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예. 제가 20, 30대에게 강하고 여성에게 특히 강하다는 그 내용이 저 조사 결과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저 조사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혼자만 거의 있는데 저희 당에는 홍준표 대표,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0대 지지율을 볼 필요가 있어. 30대 지지율을 저기 보면은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12%로 공동 1등이에요. 30대에서 성별을 불문하고 20대에 보면은 한동훈 장관 6%로 2등인데 잘 보시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10%로 1등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당에서 후보는 한 명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지금 20대에서조차 이재명 대표는 5% 나와요, 지지율이. 예. 그런 상태로 보면 이재명 대표 지금 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 후에 있을 대선까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차원을 하나 봐야 되고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의 상황은 물론 총선을 잘 견뎌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더 기대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의 개인 가족 관련한 일을 공격한다든지 한나땡이라는 그런 아주 유치한 단어로 공격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분석과 전략으로 임한다면은 한동훈 장관 다시 대적해서 이기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지금 야권 안팎에서는 한동훈의 기세에 밀리지 않겠다 이러면서 총공세에 나섰는데 중앙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김건희의 아바타다. 사실 민주당이 최근 극심한 계파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상황 앞으로 한동훈 대 이재명, 한동훈 비대위 대 이재명 대표 체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마 이제 민주당은 당내 이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 당내 갈등을 이제 좀 완화시키고 당내 결속을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대외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아마 이제 공세를 집요하게 할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최 기자님 말씀처럼 과거에 여러 가지 개인 사적인 것도 많이 들춰낼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당내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낸다면 야권의 그러한 공세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역시 한동훈은 직할체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예. 몇 가지 이슈에 휘말리게 된다면 정치적 이슈에 그럼 이제 야당의 그러한 과거의 한동훈 장관의 문제에 대한 그 공세가 맥힐 거예요. 예. 역시 중요한 관건은 중도적으로 가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지지율이 떨어졌던 이유가 정책을 보였던 이유가 과도하게 우크릭을 했다고요. 그걸 과감하게 중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중도 쪽으로. 그래서 중도 진보 성향을 가끔 보일 때 역시 한동훈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역시 언어만 좀 바뀌고 말은 잘하니까 말씀을 잘하니까 말만 좀 바뀌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보수의 몫을 내고 있네 한다면은 어차피 보수는 결집해서 이 국민을 찍을 거라고요. 이준석 대표도 만나서 껴안아야 되죠. 예.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봐야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불과 1000표 내외로 갈리는데
그럼 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정치는 이 법이 아니에요. 장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 구자룡 변호사 말에 반박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끌어안아야 된다. 끌어안아야죠. 유승민도 끌어안고 그럴 때 한동훈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지 여전히 배척한다면 그건 기존의 국민의힘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국민의힘 문법과 달라야 된다. 알겠습니다.